안녕하십니까. GS노텍 IT사업본부 마케팅 총괄 정우식입니다. 금일 바쁘심에도 드롭박스 및 SCKY의 공동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GS노텍은 이번 공동 웨비나를 통해 참석하신 분들께서 드롭박스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우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환경 속에서 팀원 및 조직 간 비대면 협업 환경에 특화된 드롭박스의 장점과 주요 기능 및 플랫폼 최적화 방안을 준비하였으니 드롭박스를 활용을 통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프라인 세미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근본 세션은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향후 코로나가 잠식되면 오프라인으로 더욱 좋은 컨텐츠와 함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웨비나 후 설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설문에 꼭 참여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중한 시간 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환이라고 하고 드롭박스 에이펙 팀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드롭박스 비즈니스 솔루션 소개를 하기 전에 현재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략 75%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작년에 버추얼 퍼스트라는 전략으로 전 직원이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매체나 리서치 기관들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사무실 공간에서 회의나 공동 작업,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멀리서 큰 그림으로 보면 업무 환경의 장기적인 변화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백오피스,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했고 2010년 이후로는 클라우드 기술 발전을 통해 여러 가지 혁신이 있었고 현재 2020년대에는 일하는 공간이 분산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의 업무 효율성이 중요해지고 원격으로 협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영구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일을 하면서 업무 환경의 컨슈머라이제이션, 소비자화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업무 환경이 개개인적으로 상황에 맞게 개인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업무 환경의 큰 변화는 모든 회사들에게 새로운 챌린지이고 비슷한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저희 드롭박스는 협업과 보안 관련해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프로세스 자동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드롭박스 솔루션은 이미 단순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에서 벗어나 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협업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드롭박스 플랫폼을 통해서 문서와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및 공유가 가능하고 보안 사고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어디서든지 협업을 쉽게 하여 분산 업무 환경에서 프로젝트 및 워크플로우 관리를 쉽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자동화 기능과 전자서명 솔루션을 통해 고객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파일 관리 및 공유는 드롭박스의 가장 핵심 기능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업계 최고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 기능, 활동 기록 저장, 실시간 모니터링 이런 기능들을 통해 고객들의 문서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안 사고의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드롭박스에 저장된 파일들은 마지막 180일 동안 발생한 모든 변경과 버전을 저장하고 애드온 추가 시 최대 10년까지 버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기능들은 사용자들이 어디에서 업무를 하더라도 편하고 쉽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모든 파일에 댓글을 달 수 있고 댓글 안에서 다른 사용자 멘션을 통해 업무 요청도 할 수 있으며 비디오 파일 같은 경우는 프레임 단위 댓글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롭박스는 드롭박스 페이퍼라는 문서 기반 협업 솔루션과 현재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스페이스라는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도 있습니다. 오늘 데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롭박스는 문서, 데이터, 프로젝트, 워크플로우, 그리고 외부 협업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당연히 이런 통합 관리는 업무 개개인의 개개인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여러 팀 멤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저희 플랫폼의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전자서명입니다. 말씀드린 업무 환경의 변화 및 디지털화 중에 전자서명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고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종이 기반 서명보다는 당연히 빠르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으며 사용자 경험도 향상되며 보안 관점에서도 더욱 안전하게 서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드롭박스는 2019년에 헬로사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전자서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로사인은 소프트웨어 애즈 서비스로 기본적으로는 웹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API 방식으로 구현도 가능하고 또한 세일즈포스 애드온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헬로사인은 차후 별도의 웨비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박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의 사용자와 50만 개의 크고 작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서 고객들의 업무 환경과 일하는 방법을 발전시키는데 여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사 및 솔루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롭박스 총판사 SK 전소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드롭박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의 제약 없이 어떻게 드롭박스 비즈니스 통해서 협업을 더 쉽게 하실 수 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기술 곡선과는 다르게 그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기술 발전의 그래프와 그 지식 근로자들의 생산성의 그래프의 곡선 차이가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어떤 새로운 툴들도 나타나고 있고 다양하게 뭐 생산성을 위해서 회사마다 혹은 조직마다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각자가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사용 중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구가 서로마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 업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집중해서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집중해서 쭉 일하기보다는 그 중간중간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 산만함으로 인해 하루에 2시간 정도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루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시간 이상 낭비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플랫폼마다 다 이제 서로 소통이 어려운 그런 단절된 플랫폼의 형식들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어떤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자의 어떤 플랫폼으로부터 알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일하는 부분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랍박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된 서로 이제 플랫폼이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플한 구조로 이제 사용자에게 친숙한 어떤 사용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알림이라든지 혹은 어떤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 어떤 사용자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가 개발되어 있고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적으로 이야기 드릴 부분들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으로 컨텐츠를 관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팀과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이제 같은 상태 안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네, 이 3가지 중심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랍박스는 이 3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데스크탑 폴더에 드랍박스를 설치하셨을 때 데스크탑 폴더에 이제 드랍박스라는 그 폴더가 하나 생성돼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이나 태블릿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드랍박스를 설치하시게 되면 드랍박스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이 드랍박스 폴더 안에 파일을 넣어주시면 이제 본인의 계정과 동기화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데스크탑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PC에 이제 일반 폴더처럼 드랍박스를 사용해 주실 수도 있지만 뭐 그것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서 이 안에서 파일 관리라든지 뭐 사용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가능한 거죠. 뭐 이런 기능 가운데에서 이제 드랍박스는 스마트 동기화라는 기능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좀 더 하드 공간에 어떤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동기화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 만약에 본인 계정에 뭐 1TB 아니면 뭐 5TB 이런 굉장히 많은 어떤 용량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 중에 지금 뭐 자주 사용하는 파일들 혹은 업무에 정말 필요한 파일들은 뭐 한 100기가 그 정도 이하일 겁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100기가의 데이터를 온전히 PC에 동기화 시켜놓고 사용하다가 또 필요한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드랍박스에서는 본인의 계정에 만약에 1테라, 5테라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PC에 그냥 동기화 시켜두시고 그 중에서 정말 사용할 파일들만 로컬 전용으로 처리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다가, 만약에 뭐 이 파일은 뭐 당분간 쓸 일이 없어 라고 하시면 그냥 우클릭해서 온라인 전용으로 처리만 해주시면 온라인 전용으로 처리된 파일들은 네, PC 안에서 용량을 전혀 차지하지 않는 파일로 이제 저장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저장한 폴더 위치라든지 혹은 그 파일의 어떤 썸네일 이미지까지는 확인이 가능한 정보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랍박스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을 알아서 온라인 전용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처리하게끔 설정을 해두시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은 온라인으로 자동 변형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사용자가 처리를 해주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PC 안에 다 동결해 놓고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셔도 또 뭐 하드 드라이브에 공간 제약 없이 그 드랍박스에 많은 데이터들을 넣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랍박스 안에서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지금 다양한 생산성 툴로 만들어내시는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다 넣어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협업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걸로 소통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랍박스 전용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 안에서 만들기를 선택하면 그 MS 오피스 온라인 문서를 이 안에서 바로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 문서도 이 안에서 바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MS 오피스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그 오피스에 대한 어떤 그 라이선스 권한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안에서 바로 그 문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랫폼 간 전환을 계속하면서 업무에 방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탕화면에서도 드랍박스를 설치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드랍박스 아이콘을 실행시키면 이 안에서도 바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드랍박스 페이퍼라고 하는 드랍박스만의 이제 어떤 클라우드 문서도 생성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여드렸던 MS 오피스 온라인 문서 그리고 구글 문서들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컨텐츠를 이제 드랍박스 내에서 바로 생성하시게 되면 이제 드랍박스 계정 내에도 이제 동일한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파일을 드랍박스 내에서 또 바로 이제 확인하고 열어볼 수도 있지만 또 이 안에서 바로 이제 MS 오피스 온라인으로 편집을 바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구글 슬라이드 편집 바로 들어가시거나 혹은 뭐 파워포인트를 그냥 로컬 파일로 열어서 편집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공유되어 있는 정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팀 간에 공유되어 있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별로 어떤 공유 폴더를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관리자가 만약에 어떤 뭐 부서별로 폴더 구성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만약에 설계팀이라고 하는 경우에 설계팀의 구성 인원을 뭐 설계팀은 수정 가능 권한으로 그리고 디자인팀은 보기 가능 권한으로 이렇게 권한을 받으시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뭐 권한 같은 것들을 또 세부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 후에 이제 설계팀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은 이제 본인이 소속한 어떤 조직용 폴더를 바로 본인 계정 안에서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드랍박스에서는 그 개인용 폴더와 공유되어 있는 폴더 그리고 어떤 조직용으로 이제 관리자가 세팅해준 폴더 이렇게 세 가지 폴더 방식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본인이 권한을 갖고 있는 폴더만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 본인이 권한을 갖고 있는 폴더는 바로 이제 이 폴더 안에서 드랍박스 폴더 안에서 나타나고 서로 접속해서 어떤 파일 확인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직도를 생성하실 때도 만약에 이제 설계팀 폴더 하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폴더가 있으면 그 하위에서 이제 프로젝트 폴더에는 디자인팀도 같이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설정하고 뭐 그 하위에는 이제 뭐 어떤 특정 프로젝트 그 폴더에서는 어떤 외부 회사에서도 같이 이 폴더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폴더에 같이 초대해서 대신에 이 외주팀은 이제 보기 권한만 갖도록 이렇게 권한을 따로 부여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드랍박스에서는 다양한 파일 컨텐츠들을 그냥 드랍박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DWG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도비의 그 일러스트 파일이라든지 포토샵 파일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파일 형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일러스트 파일로 어떤 협업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일러스트 파일 열었을 때 그 드랍박스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이 안에서 파일 확인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의견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파일 그대로 그 드랍박스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PC에서 일러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드랍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형식들은 굉장히 많은 파일 형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굉장히 매끄럽게 화면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서로 이제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점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러스트 파일을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서 또 확인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PDF로 저장이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PDF로 저장해서 따로 이제 로컬 파일로 내려받아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모바일 앱에서 접속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번엔 도면 파일입니다. 그래서 도면 파일도 도면을 볼 수 있는 오토캐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도면 파일 정말 매끄럽게 그대로 이제 그 드랍박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웹브라우저 통해서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요즘에 또 자주 사용하는 자주 일하고 있는 업무들이 이제 뭐 시기마다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이 폴더에 많이 접근을 해서 이런 파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드랍박스에서는 이제 그 폴더를 이제 추천란에다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스크탑 앱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별표 표시 폴더라는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 별표 표시 폴더는 사용자가 직접 이제 별표를 표시해서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폴더가 있으실 거잖아요. 업무 중에 중요한 폴더를 이런 식으로 별표로 표시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드랍박스에서 이 사용자가 요즘에 이 폴더에 많이 접근해서 어떤 업무를 하더라 라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더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추천해주기 때문에 업무에 더욱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박스에서는 그 컨텐츠를 중심으로 서로 의견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드랍박스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열어두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의견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뭐 이메일을 통해서 파일을 첨부하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그 안에 이제 뭐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이제 보내시고 또 상대방도 그 내용을 또 확인하고 첨부 파일을 열어보고 이렇게 서로 확인하는 그런 불편함들도 있으시고 또 그 외에는 뭐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따로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이제 뭐 그거를 이제 메신저 안에서 확인하는 의견 공유를 확인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메신저에서의 조금 어려운 점은 사실 이제 그간의 파일에 대한 히스토리가 정리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이제 드랍박스에서는 어떤 파일별로 이 파일에 대한 그 의견 같은 것들을 이 파일 안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이 댓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떤 만약에 본인이 의견을 남겨주고 싶은 어떤 의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화면 안에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바로 이제 의견을 넣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견을 이 파일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내역으로 쭉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만약에 어떤 이 작업에 대한 그 전의 히스토리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파일을 클릭했을 때 바로 이제 댓글 내역 확인하면서 아,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바로 인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에도 도움이 되시고 또 그 다음 업무 하실 때에도 어떤 참고 사항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파일 내에서 뭐 지금 현재 공유되고 있는 사람들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일로 공유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공유 기능 눌러주신 다음에 이 안에서 더 추가하실 사용자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네, 그 안에다가
더 만약에 이제 전달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뭐 웹사이트 디자인 최종본 공유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본인의 의견을 적어두고 이제 파일 공유를 해주시면 이제 그분한테 이런 식으로 드랍박스가 직접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메일을 따로 열어서 첨부 파일 넣어주고 의견을 따로 넣어주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드랍박스 안에서 파일에서 바로 이제 공유해주면서 그 안에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고 또 파일 보기 눌러서 이제 그 안에 드랍박스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서 보여드렸던 일러스트 파일뿐만 아니라 뭐 포토샵 그 외에도 뭐 파워포인트 뭐 다양한 어떤 파일 형식들을 이런 식으로 협업하실 수가 있기도 한데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플레이하다가 원하는 이제 재생 위치에서 의견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견 남겨주게 되면 재생 위치가 찍히면서 의견을 남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분이 이 재생 위치를 그 댓글을 클릭했을 때 그 클릭하자마자 재생 바가 원하는 그 지금 의견을 남겨준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이 의견을 남겨준 건지 이런 내역들을 상대방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남겨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위치에 이 의견을 남긴 거야 라고 이렇게 재생 위치를 따로 적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편하게 영상을 갖고도 이렇게 협업을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드랍박스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파일을 받으실 때 상대방도 드랍박스 라이선스가 있지 않으면 혹시 공유를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드랍박스에서는 파일 요청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뭐 파일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드랍박스 라이선스에서 파일 요청 기능이라는 그 기능을 실행시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새 요청 만들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 안에서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에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이 요청받은 파일들이 제 폴더 중에 어떤 폴더에 저장되어야 하는지 그 위치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제 기한 같은 것들도 적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한 내에만 이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기한도 지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주신 상태에서 이걸 이제 상대방한테 요청할 그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바로 넣어주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상대방 이메일 주소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냥 링크를 복사해서 상대방한테 뭐 따로 이제 카톡으로 전달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전달을 하시거나 원하시는 방식으로 요 링크만 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 전달받은 링크에 들어갔을 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안으로 파일이랑 뭐 폴더 같은 것들, 다양한 것들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파일들 넣어주실 수가 있고 뭐 최대 20기가의 파일까지 전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의 파일들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에 20기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업로드는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보내시는 분의 이제 성함이랑 이메일 주소만 넣어주시면 업로드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더라도 드랍박스를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파일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련된 업무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작업물들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 중인지 이런 내역들도 서로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파일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봤을 때 이렇게 파일에 관한 어떤 주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주요 정보 중에 이 파일에 대한 어떤 뭐 파일 크기라든지 파일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파일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 중인지 이런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 보기를 클릭을 했을 때 누가 언제 이 파일을 받고 이 사람이 언제 수정했고 뭐 이런 내역들을 서로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드랍박스에서 팀 폴더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공유 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 폴더라든지 팀 폴더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는 기능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클릭해 보게 되면 폴더 기록으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폴더 안에서 만약에 이 폴더가 지금 이제 우리 조직의 폴더라고 하게 되면 우리 조직 폴더 안에서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정리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이 사람이 파일 업로드를 잘 했구나, 혹은 저번 주에 이 사람이 이 파일을 업로드를 했구나, 아니면 수정했구나, 이런 내역들을 네, 어떤 조직 내에서 아니면 프로젝트 팀 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박스는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서로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여 개가 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연동하는 것들이 가능한데요. 지금 우선은 캘린더 연동해서 어떤 식으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이제 일러스트 파일을 그 드랍박스를 통해서 열어두고 이 안에서 이제 그 서로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오른쪽 상단에 보게 되면 프로필 아이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프로필 아이콘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 파일을 이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컬러로 표기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파일을 지금 같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 아이콘을 선택하면 누구는 지금 보는 중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27분 전에 봤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파일을 27분 전에 봤다. 이렇게 확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콘을 선택하면 이 프로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아직 이제 파일 확인은 안 한 상태예요. 파일 확인은 안 한 상태고, 그런데 이제 아래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과 저와 어떤 회의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이 사람과 회의 일정이 이때 잡혀져 있다. 그러니까 뭐 임박한 회의 일정 같은 것들을 이 안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과 회의 일정을 뭐 이 파일을 갖고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파일로 바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줌 회의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을 바로 아래쪽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슬랙에서 바로 이 파일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제 슬랙으로 메시지 보내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드랍박스에 캘린더를 연동을 해 놓으시면 회의 일정 같은 것들을 이제 파일 내에서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드랍박스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회의가 뭐 언제 있다라는 알림 형태로 이제 알림을 줘서 이 안에서 클릭하고 파일 첨부를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회의와 관련된 어떤 파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회의 전에 사람들한테 이제 파일 전달을 미리 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메모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드랍박스에서 페이퍼를 통해서 파일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드랍박스를 통해서 팀을 위한 어떤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팀 간의 협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랍박스에서는 이제 그 팀을 위한 공간에서 이제 서로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직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폴더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 팀, 마케팅 팀, 아니면 회계 팀, 설계 팀, 이렇게 그 조직별로 사용할 수 있는 폴더를 관리자가 세팅해 줄 수 있는데요. 이 조직을 위한 폴더 내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지글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활용하시게 되면 뭐 이런 공지글을 통해서 우리 팀 안에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이제 뭐 일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서로 이제 어떤
공유될 수 있는 정보들을 위에다가 적어 놓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팀 폴더뿐만 아니라 다양한 폴더 내에서 이제 모든 폴더 내에서 이렇게 공지글 같은 것도 적어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본인 개인용 폴더 내에서는 이제 본인의 어떤 투두 리스트 같은 것들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고 뭐 팀 폴더 내에서는 우리 팀에서 중요한 어떤 공지 사항 같은 것들을 이제 팀장님이 이렇게 공유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공유 폴더 내에서는 뭐 내부의 인원들 혹은 외부의 인원들과 같이 어떻게 이제 공유되어야 하는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투두 리스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 뭐 이 항목에 대해서는 누군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람 지정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링크를 이제 같이 공유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네. 지금 만약에 이 폴더 내에서 중요한 파일은 요거야 라고 이제 뭐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실 때에는 파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상단 고정되는 어떤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항상 네, 이 파일은 이 폴더 내에서 상단에 위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핀셋으로 고정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박스 페이퍼라고 해서 어떤 클라우드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드랍박스 페이퍼는 살아있는 어떤 협업 문서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서로가 어떤 의견도 작성하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안에 그냥 일반적으로 텍스트나 이미지만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그 외 동영상, 혹은 뭐 갖고 계시는 다양한 파일 형식들을 넣어놓고 이 안에서 확인하고 의견 공유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도면 파일이라든지 포토샵 파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파일 형식들도 제공을 하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 온라인 컨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음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뭐 인스타그램 어떤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올려놓고 그 안에서 확인하면서 만들 그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게시판 형식의 문서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플랜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는 이 항목이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적어 놓고 그리고 이 항목은 누가 진행을 할 건지 이렇게 네, 작업을 할당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뭐 파일 형식들을 다양하게 이제 넣어놓고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파일들을 서로 넣어놓고 의견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사람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날짜 지정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된 파일은 뭐 PDF로 내려받거나 혹은 워드 파일로 내려받거나 마크다운 파일로 내려받거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문서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하실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문서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런 그 드랍박스 페이퍼에 대한 다양한 템플릿을 드랍박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템플릿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또 활용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앱을 연동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 앞에서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좀 더 그 앱 연동하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랍박스에서는 이제 우선 아웃룩을 연동하는 부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웃룩에서 드랍박스를 추가했을 때 첨부 파일로 온 어떤 파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랍박스로 바로 저장할 수 있게끔 네.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파일 위치를 옮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드랍박스로 바로 저장될 수 있게끔 첨부 파일 저장하는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파일을 선택했을 때 이제 공유 버튼 눌렀을 때 이 파일을 갖고 트렐로로 연동시켜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뭐 팀즈, 슬랙, 줌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어떤 생산성 툴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슬랙으로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면 제가 지금 미리 연결해 놓은 이제 제 슬랙 그 계정과 이런 식으로 그 슬랙 계정에서 이제 제 채널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랍박스에서 바로 이제 그 슬랙의 채널로 이 파일을 전달하면서 의견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에 메시지를 적어주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채널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내기를 해주게 되면 바로 이제 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파일이 슬랙의 이 해당 채널로 전달되게끔 됩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지금 이제 공유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지 않는 어떤 다른 어플리케이션 연결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 외에도 제공되고 있는 어떤 연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검색을 해보시고 필요한 걸 선택해서 공유하시면 네,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이번 세션에 대한 내용들 전달드리고요. 다음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계속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드랍박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어떻게 관리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드랍박스는 180일간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로 누군가가 파일을 삭제하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파일을 잘못 저장해서 이제 원하지 않는 버전으로 저장되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혹은 이제 예전 버전의 파일이 더 나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파일을 예전 버전으로 돌리셔야 하는 이슈들이 도 있으실 텐데요. 드랍박스에서는 180일 내에 원하는 파일 버전으로 혹은 파일 삭제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180일 내에는 언제든지 복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원하시는 이제 파일들을 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파일 복구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되돌리기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서 전체 폴더, 그러니까 드랍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폴더의 파일들이 랜섬웨어 같은 이슈 때문에 손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파일들을 원하는 시점으로 다 되돌려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폴더만 바꿔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폴더를 되돌리기 하셔서 이제 원하는 시점으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 폴더 안에서 일어났던 전체 이벤트들이 나타나고 이제 원하는 날짜를 먼저 지정해 주시면 전체 이벤트 중에 원하는 시점을 딱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 시점대의 파일 형태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파일을 지키실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180일 동안 이런 기록들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EVH라는 것들을 같이 이제 드랍박스와 도입을 하시게 되면 최고 10년 동안 파일을 이제 보관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랍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사용하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 회사 사람들이 드랍박스를 잘 활용 중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갖추고 있는데요. 그 관리자가 접속할 수 있는 이 드랍박스의 관리 콘솔 안에서 어떤 날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혹은 날짜 범위가 최초 이제 이 드랍박스를 시작한 날짜부터도 이제 쭉 잡아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파일을 갖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파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안에서 이 날짜에 이 팀원이 어떤 파일의 이름을 변경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이 활동을 한 내역이 데스크탑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위치가 어느 지역이고 그리고 IP 주소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파일을 추가했는지 다운로드 받았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 이런 내역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웹상에서 확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서 이제 그 엑셀 파일 형태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폴더 같은 것들을 이제 각각의 사용자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팀 폴더 같은 것들은 관리자가 미리 조직별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폴더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팀 폴더가 아니라 사용자가 이제 각자 원하는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유 폴더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자 입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콘텐츠 메뉴 들어왔을 때 관리 콘솔 내에 콘텐츠 메뉴를 들어오셨을 때
팀원들이 만든 전체 파일 그 폴더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폴더를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이 공유 폴더가 지금 어떤 설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액세스 관리를 수정 가능한 팀원들이 모두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면 이건 팀 관리자만 할 수 있도록 뭐 설정 자체를 이제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폴더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파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링크로 전달돼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로 전달되지 못하게끔 링크 제한을 켜두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떤 그룹 설정을 관리 콘솔 내에서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는 이렇게 인원들이 이렇게 4명이 있고 뭐 영업 부서에서는 뭐 그 외에 어떤 다른 인원들이 있고 이런 그 그룹 설정들을 관리 콘솔에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마케팅 부서였다가 만약에 영업 부서로 뭐 부서를 이동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을 마케팅 부서에서 삭제하고 영업부서로 다시 넣어주시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본인이 본인이 이제 권한을 갖게 되는 폴더가 마케팅 부서의 폴더가 아닌 이제 영업 부서와 관련된 폴더를 이제 권한을 갖고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 이동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런 기능을 통해서 간편하게 파일 전달하거나 파일을 이제 접근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유하는 그 기능들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공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외부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 외부에 있는 타 회사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들은 좀 막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이제 공유 제한을 관리자 입장에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공유가 누구나 누구와 이제 그 파일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켜두는 기능을 켜두실 수도 있는 거고, 관리자 입장에서 만약에 외부와 공유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외부와 공유는 못하고 우리 회사 드롭박스를 쓰고 있는 사람들과만 공유할 수 있도록 아예 제한을 두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 제한을 두더라도 일부의 그 허가된 외부인은 공유가 가능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뭐 그 제한된 인원만, 그 관리자가 승인한 인원만 공유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우리 그 드롭박스를 쓰고 있는 우리 회사 직원 플러스 그 승인된 인원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관리자가 승인한 그 이메일 주소에 그 사람만 이렇게 같이 공유될 수 있는 폴더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팀원들이 이제 장치에서 드롭박스를 이제 설치해서 쓸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PC에서도 설치해서 쓰시기도 하고, 뭐 모바일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장치에서 드롭박스를 설치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이런 장치들 중에 만약에 이 장치를 분실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아예 원격으로 삭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제를 시켜 주시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이 연결을 해제를 해주시면서 아래쪽에 옵션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 컴퓨터가 온라인에 연결이 됐을 때 이 컴퓨터 내에 있는 드롭박스의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삭제해주는 기능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한 장치가 온라인에 연결돼서 누군가한테 뿌려지기 전에 드롭박스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자동으로 다 없애게끔 이런 옵션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거를 누르더라도 이렇게 제거한다고 해서 이 계정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PC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계정의 데이터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드롭박스를 통한 이제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네,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소개드린 내용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중에 만약에 설문조사까지 참석을 해주시면 그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뽑아서 기프티콘을 전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